이번 시간에는 뉴로메저를 중심으로 이제 형체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건 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형체 측정 방법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로 측정했던 것들이 점, 직선, 평면, 원구, 원통, 원뿔, 타원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원호, 슬롯, 육각형, 원환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측정할 때 좌표 측정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프로브 교정,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 설정, 그 다음에 프로빙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관계 되물음해서 새로운 형체를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프로브 교정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프로브 교정을 왜 한다? 조그맣게 했잖아. 각 프로브의 지름과 각 프로브 간의 중심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브 교정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접촉 프로브는 프로브 교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프로브 교정의 목적이 지름과 중심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비접촉 프로브는 프로브 중심이 없으니까 프로브 교정이 필요하지 않죠. 이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접촉 프로브도 반드시 프로브 교정이 필요해요. 이건 교정이 왜 필요하냐면, 비접촉 프로브는 렌즈 배율을 교체하면서, 확대 배율을 교체하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율, 렌즈 배율 또는 확대 배율이 다를 때도 동일한 측정 값을 얻어내는가 라는 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접촉 측정에서는 고체 촬영 소자라는 것을 써요. CCD라는 걸 이용해서 영상을 이제 읽어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접촉에서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CCD 촬영 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CCD가 이렇게 쭉 배열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미터예요. 얘도 1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기를 움직이지 않고 이 눈으로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측정할 때는 제품이 여기 있었어. 여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를 예를 들면 0으로 세팅을 했어요. 여기를. 그런데 두 번째 어느 위치를 측정하려고 했더니 봤더니 걔가 그 위치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여기의 차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접촉식 같으면
기계를 쭉 움직여서 그 위치를 알아냈겠죠. 측정을 하겠죠. 그런데 비접촉에서는 굳이 측정기를 움직이지 않아도 요 CCD 요 소자의 요 간격이 1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여기에 0이 있으니까 1, 2, 3. 아, 여기는 3마이크로미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계산을.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간격이 1마이크로미터라 가로세가 1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실제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결과가 정확하게 1마이크로미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0.9마이크로미터일 수도 있고 1.3마이크로미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확대 배율이 10배일 때는 1마이크로미터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확대 배율이 5배일 때는 1마이크로미터가 정확히 계산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치수가 맞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접촉 프로브에서도 반드시 프로브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프로브 규정은 프로브 지름하고 뭐 중심거리 구한다니까 접촉식에서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요소 측정이라 측정 좌표계 설정이라든지 측정 대부분 이거는 다 같은 과정이에요. 요거는 BS에서 추천한 최소 점수, 추천 점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측정. 점 측정은 우리 가장 간단한 거죠. 그냥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여기에 접촉이 되고, 그죠? 측정기는 요 프로브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 반지름을 보정하고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 측정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접촉점이나 보정점이나가 같은 값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사진 면에 대해서 조일식으로 측정을 했다. 그럼 실제 접촉은 여기가 되는데 측정기는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보정을 해서 요 점이 보정이 됐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표계와 수직인 면이 아닌 곳에 측정을 할 때는 이 면의 정보를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 벡터라는 거 배웠죠? IJK. 이 정보를 알려줘야 정확한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측정하면 얘가 IJK가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반지름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사면에 측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점에 IJK 방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벡터. 이 방향을 알아야 요 프로브 중심점에서 요 벡터 방향으로 요렇게 보정을 해서 요 접촉점을 찾아낸다. 이런 거예요. 이 벡터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3차원 측정, 자동 측정 해봤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계 도면에 IJK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도면에서 IJK 준 거는 거의 못 봤죠?
두 번째는 CAD 모델. CAD 모델에서 마우스를 꾹 찍으면은 그 점에 IJK가 쭉 나와요. 여러분 자동 측정할 때 얘를 찍으면은 IJK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 자동 측정 창에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평면 측정. 이 평면을 측정을 하면 이 평면에 이 법선이 계산이 되겠죠. 이 평면의 법선을 이용해서 IJK를 확인할 수 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모든 형체는 3차원 형상이다. 점, 직선, 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전부 이런 형상이나 또는 원통이나 또는 이런 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뭐 한 점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한 단면을 잘라서 원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직선 2D, 요거는 점 1차원 원, 요것도 2D. 그런데 실제 이런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3차원이다. 그런데 편의상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전부 3차원이야. 그런데 측정에서는 유용한 정보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차원도 되고 2차원도 되고 3차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죠. 여기 측정을 하면 당연히 XYZ 좌표 3개가 다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Y하고 Z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X값만 활용을 한다. 그래서 1차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부 3차원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여러분들 눈에서 직선 측정하면 좌표 하나, 축각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좌표가 X, Y, Z 3개가 다 있는 거죠. 축각도 2개가 나와요. 그런데 유용한 정보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좌표는 1개, 축각은 1개 이렇게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측정을 하면 얘를 측정했어요. 이면을 측정했어요. 그럼 이 직선이 나오는데 Y좌표가 나오고 이게 축각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Z값도 있고 여기 보면 직선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측정할 때 조이스틱이 약간 움직여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각이 이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요거만 보는 거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이런 형체하고 우리가 측정해서 쓰이는 거하고는 좀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 자, 근데 여러분들 평면을 측정할 때 좌표가 하나가 나와요? 3개가 나와요?
개가 나와요? 자, 그럼 직선 측정할 때 한번 같은 내용이라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측정을 하는데 y좌표가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제품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요 직선을 여기서 여기를 직선으로 측정을 했어요. 이 직선으로 측정을 하면 첫 번째는 관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선을 무한대로 쭉 연결해 가지고 요 축하고 만나는 요 값을 y 값으로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평균점이 있어요. 이 직선 측정한 요 프로빙한 요 범위 내에서 평균값을 계산하고 여기를 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요거를 x, y, z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데이터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 이 제품으로 보면은 직선에 이 제품이 가공된 직선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아는 데는 이걸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요 프로빙한 중심에서 요게 이 직선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 요렇게 직선을 측정했다. 그러면 여기가 직선의 좌표가 돼요. 그러면 같은 제품의 같은 위치를 측정하는데도 측정하는 사람이 측정할 때마다 그 직선의 좌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 제품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또 정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관통점이라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측정을 하든 여러분 쭉 연장을 해서 이 좌표계하고 만나니까 얘는 항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위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평균점은 실제 위치하고 맞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평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면을 측정했을 때 이 평면을 쭉 연장해서 이 좌표 축에서 만나는 이 관통점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평면을 측정한 이 범위 내에서 그 중간점, 요 점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계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측정기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어떤 회사 제품을 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저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건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3차원 측정 실습할 때
좌표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가, 어디서 바꾸는지 한번 바꿔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원 측정은 특별한 게 없죠. 원 중심하고 지름을 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측정했을 때 지금 XY, 예를 들면 XY 평면이면 XY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Z축도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의미가, 우리가 Z축은 단지 프로브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놨느냐는 뿐이지 좌표계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Z축은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다. 그래서 이 Z축,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데이터와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측정할 때 아까 점과 마찬가지로 이 좌표축에 평행한 면 또는 수직인 면에 놓여있는 이런 원하고 이 좌표축에 경사진 면에 있는 이런 원이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면에 이런 데 있는 원을 측정할 때는 역시 이것도 이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정보라는 것이 법성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설계 도면에 줄 수도 있고 패드에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원 측정할 때 관계평면 지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관계평면 지정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원을 측정해도 바로 원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평면을 먼저 측정하라고 그래요. 그 기능은 뭐냐면, 지금 이 원은 이런 경사진 면에 가공이 되어 있다 하는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평면을 먼저 측정을 하고 나서 원을 측정하면 정확하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XYZ 좌표고 지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통 측정했을 때도 이 원통의 중심 좌표, 이 좌표가 실제 프로빙한 그 위치, 예를 들어서 이 원통을 측정하는데, 이 원통한 중심축이 쭉 연장돼서 좌표계에서 이렇게 계산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원통을 이렇게 프로빙해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프로빙한 이 중심, 이 평균 값을 좌표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모든 요소가 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좌표를 계산한다 라는 거고요. 원뿔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뿔은 이제 측정을 하면 꼭지점하고 경사 각이 나온다는 거, 여기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촉해 보지 않아서 좀 생소한데, 이 두 지점에 못을 박아 놓고, 이게 지금 실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두 지점에 못을 박아 놓고 거기다 실을 묶은 다음에 이 연필을 가지고 이 실을 쭉 따라서 도형을 그리면 이런 타원이 나옵니다. 얘가 이 연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A, 여기를 B라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항상 일정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 타원이 그려지겠죠. 만약에 연필이 여기 왔다 그러면 B는 요게 되고 A는 이게 되고, 만약에 연필이 여기에 왔다
그러면 요게 되고 A는 이게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조건으로 그리는 도형이 이제 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원을 측정을 하면 아까 못을 박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못을 박은 부분, 그걸 초점 1, 초점 2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초점 1, 2를 연결하는 이런 타원이 있으면 초점 1과 초점 2를 연결하는 이런 직선이 계산이 돼요. 직선이 계산되는 것은 축각이 계산이 되는 거고, 축각이 계산된다는 것은 회전운동을 구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뉴런면에서 평면 회전에 활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원호. 이 원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원호는 그냥 우리가 원호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원은 여러 점 측정해서 중심점 구하고 지름 구하는 거고, 원호는 중심점을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 측정하고자 하는 여기까지의 단순한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그럼 이 원호 측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도면에 보시면은 어떤 도면에 이렇게 원형한 일부가 이렇게 가공이 돼, 이렇게 일부가 가공이 돼 있으면서 얘가 뭐 R125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도면에 규제가 되면 요 좁은 범위를 가지고 원으로 측정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원 잘못 측정하면 내측이 외측으로도 계산되고 이런 거 봤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으로 측정하지 않고 그냥 XY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직접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이 거리. 거리를 측정하고 이것을 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것은 반지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슬롯도 측정을 하면 이런 축이 생겨요. 축이 생긴다는 것은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뉴런면에서는 평면 회전에 사용이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환체는 우리가 파이프 연결한 거라고 그랬죠. 파이프 연결한 거라서 이걸 측정을 하면 이제 각 단면에서 측정한 요 원의 중심을 연결한 평면을 계산해서 그 평면의 법선인 이런 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평면과 이 파이프의 중심원 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 XYZ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계산하는 요소들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없나요?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30분에 나머지 마무리할게요.